국제 해양 전략이 갑자기 바뀌었는데 그게 유럽의 미군 배치랑 저기 멀리 미국 국내의 형사기소 사건이랑 바로 연결된다면 믿으시겠어요? 네,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 이 복잡하게 얽힌 지정학적 퍼즐을 한번 싹 다 맞춰보려고 합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하나 던지고 시작할게요. 도대체 미국은 왜 지금 시점에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전략을 갑자기 휙 바꾼 걸까요? 종전협상은 꽉 막혀 있고 위기는 최고조에 달해 있는데 말이죠. 오늘 짚어볼 내용들입니다. 새로운 해상연합체부터 미국의 갑작스러운 정책 전환, 그에 대한 유럽의 대응, 독일을 향한 압박 전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국내 정치적 긴장 상황까지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해상연합체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지난 29일이었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유출된 미 국무부 문건을 하나 보도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해양자유연합이라는 걸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어요. 분쟁이 끊이지 않는 그 복잡한 바다에 미국이 꽤 적극적으로 직접 개입해서 선박들이 정상적으로 다니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게 역할 분담이 아주 기가 막히게 되어 있어요. 미 국무부는 외교나 제재를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딱 맡고요. 동시에 미 중부사령부, 즉 센트콤은 상선들을 위해 실시간으로 해양 정보를 파악하고 군사 조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전과 실시간 군사작전이 정말 완벽하게 평행을 이루면서 돌아가게 세팅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미국이 동맹국들한테 그냥 우리 지지 좀 해줘 수준을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무부가 각국 주재 미 대사관에 내린 지침을 보면 단순한 외교 파트너를 넘어 실제로 군대를 파견할 군사 파트너로 들어올 건지 물어보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말 그대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확실한 역석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각자 알아서 하자에서 미국이 끌고 갈게로 갑자기 태세가 전환된 배경을 볼까요? 이 연합체 이야기가 왜 이렇게 난리냐면요. 불과 한 달 사이에 일어난 극명한 입장 변화 때문이에요. 지난달만 해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문제는 유럽이 알아서 해결하라면서 사실상 각자 도생 메시지를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17일에 영국이랑 프랑스가 따로 모여서 회의를 하니까 29일에 갑자기 미국이 아니 우리가 앞장서서 통합할게 라며 확 방향을 튼 겁니다. 진짜 급선회죠. 이어서 세 번째 파트, 이에 대한 유럽의 대응, 그들만의 독자적인 평행 노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0. 이 숫자에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이게 뭘까요? 바로 지난 17일 파리에 모인 국가들의 수입니다. 영국이랑 프랑스 주도하에 무려 50여 개국이 모였어요. 미국 개입 없이 유럽 스스로 이끄는 독자적인 해상 안보 방안을 자기들끼리 이미 논의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유럽이 먼저 치고 나가니까 미 국무부도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유출된 내부 문건을 보면요. 미국의 새 연합체가 영국, 프랑스 계획이랑 경쟁하려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고 싹 포장을 해요. 유럽 쪽 불만을 잠재우면서 자연스럽게 자기들 쪽으로 끌어들이려는 전형적이고도 치밀한 외교적 수사인 겁니다. 네 번째 파트는 이 중동 바다 문제가 어떻게 유럽 본토로 불똥이 튀었는지 보여주는 독일을 향한 압박 전술입니다.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 때문에 국제사회가 발칵 뒤집혔죠. 미국이 주독 미군, 그러니까 독일에 주둔 중인 병력을 줄일지 검토 중이고 조만간 결정을 내리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몇 명을 뺄지 정확히 말하진 않았지만 하필 이 타이밍에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지정학적 경고등을 켜버린 거죠. 자, 이 복잡하게 얽힌 역학관계를 좀 파헤쳐 볼게요. 표면적인 이유는 병력 감축 같지만 진짜 핵심 쟁점은 호르무즈 사태 왜 협조 안 하냐 이겁니다. 미국이 독일한테 주동 미군 감축이라는 엄청난 군사적 지렛대를 꺼내든 거예요. 전문가들 대부분이 이걸 두고 호르무즈 연합체 구성에 적극적이지 않은 독일에 대한 보복성 압박 전술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요. 군대 파병이나 주둔 문제를 이런 식의 외교적 보복 무기로 써버리기 시작하면 그 불똥이 과연 유럽에만 머물까요? 글로벌 관측동들은 당장 주한미군처럼 전 세계에 뻗어있는 다른 핵심 동맹국들한테까지 이 여파가 밀려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굳건했던 글로벌 군사동맹의 뿌리 자체가 통째로 흔들릴 수도 있다는 뜻이죠.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국제사회를 이렇게 뒤흔드는 와중에 미국 내부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코미 전 국장의 기소권을 보겠습니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2016년 대선 때부터 현 대통령이랑 정말 깊고 지독하게 갈등을 빚어온 인물이죠. 지난 9월에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가 법원에서 기각됐는데 이번에 또 두 번째로 형사 기소를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좀 황당해요. 작년 5월에 올린 기묘한 온라인 게시물 하나 때문에 다시 법적 관역의 한가운데 서게 된 겁니다. 그 문제의 게시물에 담긴 게 바로 8647이라는 구체적인 숫자입니다. 코미 전 국장이 자기 소셜미디어에 조개 껍데기들을 이 숫자 모형으로 가지런히 배열해 놓고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거예요. 언뜻 보면 그냥 바닷가에서 찍은 평범한 사진 같은데 세상에 이 사진 한 장이 엄청난 법적 폭풍을 몰고 옵니다. 왜냐하면요, 미 법무부가 이 조개 껍데기 숫자를 아주 단호하게 해석했거든요. 미국 언어 중에 86이 누군가를 쫓아내다, 제거한다는 뜻으로 쓰인대요. 그리고 47은 현 47대 대통령을 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한 조개 껍데기 사진이 다름 아닌 현직 대통령에 대한 폭력 선동이라는 어마어마한 혐의로 이어진 겁니다. 진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죠. 자,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던지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미국 행정부를 보면요, 중동에서는 새로운 무력 시위를 하고 유럽 동맹국한테는 병력 감축이라는 외교적 지렛대로 압박하고 그 와중에 국내 정적을 향해서는 전례 없는 법적 기소의 칼을 빼들고 있잖아요. 군사력, 외교력, 사법권력을 동시에 이렇게 휘두르고 있는데 이 거대한 나비 효과가 앞으로 우리 글로벌 동맹 체제를 어떻게 뒤집고 재편하게 될까요? 이건 정말 눈 크게 뜨고 계속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